안녕하세요. 북한을 읽어주는 오디오 이영주입니다. 예, 좋은 아침입니다. 비가 많이 오더라고요, 어제 저녁에. 네, 함께 일하는 밤에 근무하시는 실장님이 휴무였어서 어제 제가 대신 했습니다. 뭐 밤에 신생아가들 돌보는데 뭐 열뜨거나 보채고 힘들어하는 아가는 없었는데 제가 아침에 대입본 선생님한테 인계할 때 깔끔하게 인계하지 못해서 굉장히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리고 같은 교회 또 같은 고향에서 온 분인데 저처럼 간호조무사 공부를 이제 하라고 했더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잘 정착하겠나 싶어서 제가 일하는 조련으로 오라고 했는데 하루 일하고 내일이 이제 또 일할 날인데 펑크 냈네요. 저는 이제 주고 자빠져도 내가 뱉은 말은 책임지는데 다 내 마음 같지는 않나 봅니다. 굉장히 많이 속상합니다. 이제 출근해서 내일 같이 일하는 선생님도 어떻게 봐야 될까 이런 생각도 들고 어차피 이 세상은 내 혼자 살아가는 세상은 아니라서 관계 속에서 살긴 하는데 이 친구도 처음부터 잘 정착을 해야 되는데 안 좋은 것만 먼저 배우고 사는구나 이런 생각에 많이 아쉽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올린 동영상에 어제 댓글들 달아주신 분들 그쵸? 큰 힘이 되더라고요.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노예공화국 목조선 탈출의 한 원체님께서 쓰신 수기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벌써 38을 읽어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모 감방에서 현재 시간을 다른 두 개의 감방 호실에 알려준다. 또 깊은 밤중에 한두 차례씩 이미 시간에 안전원 선생님이 감방 복도에 들어와 매개 감방을 순찰한다. 이때 매 감방의 경비조장이 먼저 보고한다. 선생님, 사모 감방 이상 없습니다. 군무조장 박철남 하고 군대식으로 씩씩하게 보고한다. 이어 함께 경비 근무하던 다른 성원들이 차례로 보고한다. 군무성원 최성국, 경비성원 이학범 등등 이런 식으로 경비서는 모든 성원이 근무 중 보고를 한다. 2호와 5호 감방에서도 이 같은 경비 보고가 진행된다. 보고받고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안전원 선생님은 다시 나가면서 복도 출입문 빗장을 채워 놓는다. 순찰하던 특사 선생님이 기분 상태에 따라 때때로 밤중에 처벌이 벌어진다. 전체 죄수들은 기상시키고 생트집 걸어서 들복가된다. 이와 같이 복잡한 상황에 밤 지침을 해 나가는 감방 안의 죄수들은 괴롭고 고통스럽기만 하고 밤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다. 30여 명이 한 방에서 자다 보니 잠자리가 비좁아서 돌아놓을 수조차 없다. 온 밤 그칠 새 없이 엇받고 일어나 영웅변기에 오줌똥 쏘는 소리와 시간마다 들리는 경비 근무 교대 소리, 경비 보고하는 소리, 피곤에 취한 죄수의 코 고는 소리와 이빨 가는 소리, 밖에서 울리는 자동차 트락토르 엔진 소리까지 합치니 어느 하룻밤도 편안히 잠자는 때라곤 없다. 또 한밤중에 여러 명이 잠자리에서 일어나 이자비를 한다. 감방 안에 그 어느 누구라 할 것 없이 이가 수두룩하다. 이는 사람들 몸 안에서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옷 밖에서도 수없이 기어다닌다. 눈만 뜨면 머리와 얼굴, 손과 발, 옷에 수많은 이가 기어다니는 것이 보인다. 사람들은 이의 성화 때문에 또 밤잠을 자지 못한다. 이를 한 마리씩 잡아 없애기엔 너무 아름차다. 출입문 곁에 가서 이를 마구 털어버린다. 방바닥에 떨어진 이들은 다시 기어오른다. 잠에서 깨어나 보면 내 몸에는 물론 옆 사람의 온몸 부위와 방바닥에도 무수히 많은 이들이 무질서하게 기어다닌다. 하나의 이 생육장인지 싶다. 이렇게 실로 많은 이가 많은 장소는 난생 처음 경험한다. 이자비는 밤에도 낮에도 끊임없이 진행되나
위생사업이 없는 감방이 생육 조건에서 이는 나날이 중식만 한다. 어떤 죄수는 머리에 이에 아린 석회가 너무 많이 껴서 머리 자체가 검은색이 아니라 흰색을 띠고 있다. 해산시는 해발 고도가 높은 지대여서 초가을부터 추운 편이다. 아궁이에 불을 안 뗀 10월의 감방 콘크리트 바닥은 또 얼마나 차가운지 모른다. 그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 위에 누워 있자니 온 몸과 내장은 냉기로 참기 어렵다. 감방 안에는 이불도 베개도 모포도 아무것도 없다. 옷 입은 상태로 차디찬 콘크리트 바닥 위에 머리 놓고 잠을 청하는 죄수들이 고통스러운 모습은 눈 뜨고 보기에도 서글픈 광경이다. 깨지고 습기 차고 랭한 짐승굴 같은 감방 안에서 죄수들은 나날이 폐인이 돼간다. 아침 기상 시간이 6시라지만 안전은 특사 선생님들은 4시에도 깨우고 5시에도 깨운다. 늘 기상 하는 선생님이 구령과 함께 재빨리 기상하고 아침 청소 작업을 시작한다. 죄수 반장이 기동성 있는 작업 조직에 따라 방 안의 용변기를 변소에 가져다 버리며 실내의 울퉁불퉁한 콘크리트 바닥을 쓸어내고 물걸레로 말끔히 닦아야 한다. 복도를 물걸레질 해야 하며 변소 바닥도 물걸레로 닦아야 한다. 청소용 도구도 변변한 것이 없다. 헌 마대짝 꿰진 걸레로 모든 일을 깨끗이 수행해야 한다. 일단 청소한 다음에는 특사 선생님이 돌면서 검열하는데 10중 8구는 불합격이라면서 다시 청소시키는 것이 상례다. 죄수들은 넓은 집결소 마당을 쓸고 안전원들이 사무실 앞 뒤까지 모두 청소해야 한다. 모든 사람이 다 일하게 만든다. 하지 않아도 될 일을 만들어서 시킴으로써 죄수들을 고의적으로 고통받게 한다. 세면장에는 15立方미터의 큰 사각형 철땅크가 있다. 거기에는 물이 하나 가득 차 있다. 죄수들은 그 물탕크에서 직접 청소걸레를 씻는다. 작은 물그릇이 없기 때문에 탕크 안에 직접 들이대고 청소걸레를 씻는다. 매일같이 탕크 안에 대고 걸레를 씻어대니 탕크 안의 물은 먹물같이 새까맣게 어지러워졌다. 실내 바닥, 복도 바닥, 변소 바닥을 닦은 더러운 걸레를 그 큰 탕크 안에 넣고 직접 빨아대니 오물이 들어찬 탕크 안의 물은 썩어서 악취를 풍긴다. 죄수들은 그 썩은 내 나는 시커먼 물에 세수하며 손발을 씻어야 한다. 더구나 며칠 정전되어 수돗물이 나오지 않을 때에는 그 물로 죄수들이 밥을 짓고 국을 끓인다. 짐승 사료를 끓이는 것과 똑같은 현상이다. 기상 후 첫 시작은 이렇게 수인들 전체가 들볶아진다. 이후에 각자 자기 호실에 들어가 7시 30분까지 부동자세로 앉아 있어야 한다. 줄지어 앉아서 앞에 앉은 죄수를 보면 머리와 목을 비롯해서 등, 허리 온갖 곳에 새하얀 이들이 마구 돌아다닌다. 죄수들은 이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현상을 보고서도 응당한 일로 생각하면서 별로 주의를 돌리지 않는다. 7시 30분이 되면 집결소 마당에서 선생님이 모여 구령이 내린다. 재빠른 동작으로 마당에 나가 려를 지어선다. 늦게 나가면 선생님이 엄한 형벌이 가해지기 때문에 저마다 먼저 나가려고 해덤빈다. 출입문 옆에 놓인 신발장 주변에는 순식간에 죄수들로 둘러싸여 저마다 자기 신발을 찾느라고 허우적댄다. 좁은 신발장 주변에 단꺼번에 30여 명의 죄수들이 들이닥쳐 서로 밀며 밀리며 신발 찾기 전쟁이 벌어진다. 어두컴컴한 방에서 한두 사람이 자기 신발을 바로 찾지 못하여 남의 신발을 먼저 신고 나간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더욱 수라장이며 난장판이다. 발에 맞지도 않는 남의 신발을 꺾고 신고 마당으로 뛰어나간다. 감방 출입문 주변에도 죄수들이 여러 겹 둘러싸여 서로 먼저 나가겠다고 아우성이다. 비좁은 문으로 여러 명이 한꺼번에 빠져나가자니 주먹이 드센 놈은 약한 자를 밀어젖히고 자기부터 몸 빼게 한다. 감방 출입문 먼저 빠져나가기 위한 경쟁은 하루에도 몇 차례씩 진행된다. 마당 앞까지 늦게 나간 죄수는 선생님이 형벌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모여 하는 구령과 함께 이어지는 신발 찾아 신고 출입문 나가는 단순하면서도 복잡한 동작은 순식간에 죄수들이 움직임을 아수라장으로 만든다. 감방 출입문을 거쳐 복도에 나간 다음 다시 복도 출입문을 빠져 마당으로 나가야 한다. 1m 남짓한 좁은 구조로 된 복도 역시 죄인들이 헤덤비며 붐비는 꼴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여러 개 감방의 수인들이 동시에 좁은 복도로 쏟아져 나온다. 복도에서도 먼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경쟁이 벌어진다. 감방 안에서 복도로 나온 죄수들은 복도 출입을 통하여 마당으로 뛰어나가면서 높은 소리로 순서 번호를 부른다. 하나, 둘, 셋, 넷. 앞사람이 뛰어나가면서 부르는 순서 번호에 이어 그 다음 연속 번호를 부르면서 마당으로 나온다. 마당에 나간 죄수들은 사열로 줄지어 서면서 서로 바뀐 신발 때문에 신경질 내면서 복잡하게 논다. 마당에 나선 앉는 특사 선생님은 또 생트집을 걸어온다. 모이는 동작이 이렇게 늦어서야 무슨 일 하겠나. 모두 호실에 들어갔다 다시 나오라. 죄수들은 모두 흩어진다. 순서 번호를 부르면서 호실에 다시 뛰어 들어간다. 마당에서 복도 출입문을 통과하여 들어갈 때에도 반드시 첫사람부터 들어가는 순서 번호를 소리 높이 외쳐대야 한다. 순서 번호 부르는 소리가 약하거나 들어가는 동작이 느리면 또다시 계속하여 반복 동작시킨다. 감방 안에 모두 들어간 후 선생님이 모여 구령과 또다시 함께 모이고 단순하고 복잡한 동작이 수없이 반복된다. 잘 먹지 못하고 잘 잠자지 못하여 연약한 체질에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와 같은 복잡한 동작으로부터 사람들은 끊임없이 허약해진다. 아침에도 저녁에도 점심에도 예고 없이 모엿 해첫 하는 동작이 하루에도 수십 수백 번 반복된다. 다음은 집결소의 하루 식사 장면을 투영해 보자. 마당에 넋줄로 횡대지은 죄수들 앞에서 선생님은 구령한다. 앞줄부터 번호 붙이며 앉아! 그러면 맨 앞줄이 첫사람부터 순서 번호를 소리 높여 외치면서 제자리에 앉는다. 식사 인원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집결소 인원은 매일 30명부터 80명 또는 그 이상으로 오르내린다. 외부에 작업 나갔다가 현지에서 류숙하는 인원들, 며칠씩 고정 동원 나가서 일하는 인원들, 매일 출감하고 입수하는 인원들로 하여 급식 숫자가 부단히 변한다. 순서번호 부르며 앉은 동작은 여러 번씩 반복한다. 소리가 작다느니, 앉는 동작이 느리다느니, 대열이 정렬 횡대가 맞지 않는다느니 하는 생트집을 잡는다. 반복 동작에 진저리가 날 지경이다. 허약한 죄수들한테 앉아서는 동작을 수십 번씩 시킨다. 현장에서 쓰러지는 죄수들의 수가 매일 늘어난다. 죄수들이 순서번호 마지막 숫자를 기억한 선생님은 식당 식모에게 소리친다. 식모 갔나야! 아침밥 8시가 가져오너라. 식당 일을 전문직으로 맡아보는 여자 죄수 2명과 화부 1명이 나와서 집결소 마당 한가운데 밥그릇과 국그릇을 쌍지어 넋줄로 맞춰 놓는다. 밥 씻기 후에는 역시
자루를 절단한 숟가락을 놓는다. 밥은 통강냉이에 절인 물을 짧게 썰어서 한데 삶은 것이다. 국은 양배추를 수하게 내고 나머지 밑뿌리와 거기에 붙은 덧잎을 모아서 끓인 것이다. 소금도 넣지 않고 끓여서 싱겁고 쓴맛으로 하여 집결소 죄수들 외에는 그 누구도 먹을 수 없는 국이다. 절인 물을 섞어 삶은 것이어서 씁쓸한 맛으로 먹는데 그 량이 또한 너무 적어 죄수들이 배를 채울 수 없다. 그러므로 죄수들은 그 쓰거운 양배추 덧잎국이라도 더 먹었으면 하는 인상이다. 또 어떤 때는 통감자를 삶아서 준다. 집결소 법주에서 수인들이 봄, 여름 내내 가꾼 감자다. 예,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예, 단련되던 교과서든 번호를 이제 부르는 게 일과입니다. 번호로 시작하고 번호로 끝나고 이제 그 번호를 하루 종일 너무 이제 부르다 보면요 자다가 그 번호도 부르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때 이제 교과서에서 이제 당직 근무서서 이제 설 때 보면요 앞에 놓은 사람이 하나 하면 그 뒤 사람이 잠결에도 있잖아요. 연결해서 막 불러요. 그러니까 그것들 보면 웃기기도 하고 너무 기가 막히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그런 묘한 감정들이 많이 제가 경험을 했죠. 그냥 사람이 아니고 숫자 개수로 내가 불려진다는 그런 생각도 많이 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영주였습니다.